어렸을 적부터 가슴이 작았어요. 제일 작은 사이즈인 A컵 속옷을 입어도 공간이 좀 많이 남아서 속옷 쪽 올라갔었고요. 가슴이 커진다는 크림도 발라봤는데 소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해도 모유 수유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걸 알게 되어 수술하게 되었는데 병원에 마취과 전문의가 있고 유방협진이 가능하다 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가슴이 컸던 것 같아요. 예민한 시기에 친구들이 놀리니까 왕따는 아닌데 점점 외톨이가 되더라고요. 목이랑 어깨, 허리 통증까지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수술하기로 했는데 여기 병원 유방 클리닉에서 검사를 하니까 제가 치밀 유방이라서 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수술 후 일상생활도 바로 가능하고 결혼 후에 출산과 모유 수유를 하면서 없던 가슴이 더 사라져 버렸어요. 작아진 가슴도 스트레스였지만 볼륨 없이 처진 가슴이 너무 싫더라고요. 모유 수유를 끝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여서 수술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수술 전 유방 초음파를 통해 검진도 하고 마취 전에 검사를 통해 믿음이 생겨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해 주셨죠.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 최근 많이들 선호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보형물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스무스 타입과 텍스처 타입의 어떤 장점을 네. 이제 하이브리드 시켜서 가장 최근에 나온 보형물이 이제 마이크로 텍스처입니다. 마이크로란 뜻은 작다고, 텍스처는 그 표면에 있는 오돌도돌한 융기 모양이 좀 작게 돼 있어서 스무스보다는 조금 거칠지만 텍스처보다는 좀 덜 거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감은 조금 부드러운 어떤 스무스의 장점을 채용하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구형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텍스처 타입의 장점을 도입하여서 마사지는 필요 없으면서 구형 구축을 발생 확률을 떨어뜨린 그런 부분이고요. 그 안쪽에 이렇게 질감이나 촉감도 기존 텍스처나 물방울 가슴 보형물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또 이렇게 유동성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라운드 타입이지만 누웠을 때는 또 좌우로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지는 느낌을 같이 만들 수 있어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형물을 선택할 때 또 만졌을 때 뭐 질감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가슴 모양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모양에 따른 보형물 또 특징 설명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가슴 보형물은 라운드 타입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것과 또 한쪽이 조금 더 물방울 모양으로 조금 더 높게 되어 있는 물방울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근데 개인의 어떤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보형물의 모양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수술 후에도 또 네. 자신의 몸매에 어울리는 어떤 자연스러운 가슴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라운드 타입은 전체 모양이 돔 모양 이런 형태로 보형물이 되어 있고요. 수술도적으로 봐서는 흉곽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대되는 그런 가슴에 이렇게 운동성이 있어서 조금 더 대칭 맞추기 쉽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윗가슴 조직이 모자라는 분에서는 이 라운드가 조금 윗가슴 보형물의 어떤 볼륨을 증가시켜 줄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요. 근데 조금 이제 단점으로는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윗가슴이 갑자기 이렇게 불룩 올라와서 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밖으로 뒤집어 놨다는 이런 인위적인 느낌의 인위적인 느낌입니다. 부자연스러움을 또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라운드냐 물방울이냐 이 환자의 체형이나 흉곽 모양에 따라서 선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물방울 타입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 앞에서 설명한 라운드 타입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가슴 라인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된 그런 모양의 보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해부학적 아나토미칼 타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조금 물방울이 이렇게 참아 이렇게 맺혔을 때 밑이 조금 더 뽕긋한 느낌이 네. 든다 이렇게 해서 물방울 타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라인을 만들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형물이 이건 제대로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고, 가슴 만약에 보형물이 조금 삐뚤어지거나 돌아가게 되면 양측 가슴의 축이 틀어지면서 조금 비대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의와 상담해서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방울 타입은 자연스러운 모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호할 것 같은데요. 이 라운드를 할지 물방울을 할지 개인의 체형에 따라 어울리는 것이 다를 것 같은데 가슴 보형물은 어떤 체형에 어울리나요? 예, 먼저 라운드 타입의 경우에는 유두하고 가슴 밑선 이 사이 거리가 조금 충분히 있는 경우, 또 가슴 크기도 조금 있고 원래 가슴의 이런 높이가 좀 적당하면서 가슴 흉곽도 좀 좁지 않은 경우,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30, 40대 가슴 처짐이 모유수유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가슴 처짐이 생기지 않은 경우에 쓰게 됩니다. 만약 가슴 처짐이 있는데 라운드 타입을 쓰면 네. 보형물은 위쪽에 있고 자기 가슴은 아래쪽에 있어서 이중 버블 현상이 생겨서 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물방울 타입의 경우에는 유두하고 가슴 밑선 사이 거리가 짧고 또 가슴이 좀 좁고 이런 경우에 쓰면 좀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또 가슴 처짐이 또 있는 경우에도 이 물방울 타입이 조금 가슴 처짐을 보완할 수 있으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동양인, 또 한국 사람은 가슴은 좀 작고 흉곽이 좁은 경우가 네. 또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봐서 두 가지의 어떤 특징을 또 모아놓은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피부가 얇거나 이제 가슴이 많이 빈약한 분들도 이 마이크로 텍스처를 쓰면 촉감도 부드러우면서 조금 처진 듯한 좀 자연스러운 느낌의 어떤 모양을 얻을 수 있어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또 미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가 진단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고 자신의 체형에 가장 맞는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가슴 축소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가슴 축소술 어떤 분들이 주로 받나요? 네. 가슴 확대하다 바로 가슴 축소를 네. 이야기하니까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빈약한 가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지나치게 큰 가슴 때문에 또 축소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가슴이 거대해지는 원인에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호르몬의 과다 분비, 또 호르몬의 분비는 또 정상인데도 유전적으로 가슴이 커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10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병적인 상태라고는 또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식생활이 좀 서구화되면서 전신 비만이 또 가슴 비만, 또 가슴 확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슴이 비대해지면 미용적인 그런 목적 외에도 네. 옷을 입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목과 또 허리 이런 데 통증이 생기고, 또 브레이지어 끈에 의해서 또 어깨가 눌리기도 하면서 또 가슴 밑에는 습진 이런 것도 생겨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편함을 겪어서 가슴 축소를 받는 분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건강상의 이유로도 많은 분들이 받으신 것 같네요. 네. 이 가슴 축소술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네. 먼저 이제 가슴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직절개와 그다음에 유륜절개, 그다음에 O자형 절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유두의 위치와 또 가슴의 크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나눠지게 됩니다. 나는 피부 절제를 최소한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진 부분이 별로 없다, 그 다음에 흉터를 적게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 유륜 주위의 절개만을 이용해서 가슴을 축소하는데, 이 수술법의 이제 단점으로는 많이 줄일 수 없다, 또 처진 가슴을 많이 올릴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O자형 절개라고 해서 유륜 주위와 밑에 수직선, 고도 가슴 밑선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절개를 넣어서 원하는 사이즈로 다양하게 줄이고 또 처진 가슴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네. 흉터가 너무 심해서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수직절개법이라고 해서 유륜주위와 이 이렇게. 아래선 부분을 이제 절개를 해서 충분히 이제 가슴 사이즈도 줄이면서 처진 부분을 올려주는 이런 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또 효과도 오래 가고 흉터는 재발도 덜 남나요? 흉터는 유륜주위보다는 밑선, 수직선이 하나 조금 더 생기긴 하는데 네. 그건 어차피 이제 밑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숨겨져 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크게 문제 삼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왠지 확대술보다 이 축소술이 더 어렵지 않을까 또 복잡한 것 같은데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예, 뭐 수술 시간은 아무래도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확대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네. 걸리고요. 훨씬 많이 그다음 걸리네요. 이제 입원은 필요는 없지만 한 3, 4일 정도는 치료받으러 또 나와야 되고요. 실밥은 보통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후에 저희가 할 수 있고 또 그다음 일상생활은 한 7일 정도, 5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가슴 확대술, 가슴 축소술에 대한 설명 들어봤는데요. 수술에 앞서서 주의사항이 있다면 몇 가지 알려주시죠. 네. 가슴 수술은 반드시 전신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수면 마취가 아니라 전신 마취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해 있는 곳을 확인하고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시경과 같은 장비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이제 수술에 도움이 되는지도 파악하는 네.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냥 단순히 이제 미용적인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요즘 이제 여성 유방암이 좀 호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미리 유방 초음파를 이용해서 유방 조직의 어떤 양성이라든지 뭐 어떤 혹들이 있는지 질환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가슴 수술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회복 기간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안전한 수술을 통해서 건강한 가슴 성형을 하기 위해서 유방외과, 성형외과 또 이 마취과가 모두 협진 가능한 네. 병원을 선택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수술 전에 유방 초음파를 검사를 맞으라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항생제를 하나 맞더라도 알러지 검사를 미리 하더라고요. 이 가슴 수술 전에 필요한 검사들이 따로 있을까요? 예, 가슴 성형은 간단한 수술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수술 전에 전신 마취에 필요한 건강 검진으로 혈액 검사, 또 심전도 검사, 또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전체 신체 상태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방의 혹이나 또 기타 질환을 알기 위해서 유방 초음파 검사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수술도 중요하지만 또 수술 후의 관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다를 텐데 수술 후에 어떤 관리나 주의가 필요할까요? 예.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수술 후의 관리 맞죠. 그 관리법을 유념하고 또 잘 지켜준다면 만족할 만한 수술의 결과를 또 빨리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몇 가지 수술 후에 또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수술 후 한 달간은 보정속옷을 좀 착용하는 게 좋고요. 또 한 달 더 착용하면 또 그 모양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정속옷 착용을 해주면 가슴 모양을 잡아주고 위치를 잡아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한 6개월 뒤부터는 이제는 이제 일반 속옷을 와이어 있는 것도 착용할 수는 있습니다. 또 가벼운 운동은 일주일, 또 과격한 운동은 한 달 뒤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수술 후 한 달간은 팔을 너무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또 안쪽에 출혈이나 또 물이 고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연, 금주는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또 10년이 지나면 혹시 이제 보형물이 또 손상이 입어서 터질 수 있는 확률이 한 2, 3% 정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어차피 가까운데 유방검진 받으면서 보형물의 상태도 같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슴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슴 수술은 전신 마취로 진행하고 수술 시간은 짧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형물도 체크해야 되고 수술 방법, 수술 위치, 또 보형물 사이즈, 또 유방에 어떤 다른 질환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되므로 여러 과가 있는 또 안전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충분히 상담 후에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